거사 당일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난을 일으키기엔 노비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대궐한 환관과 관노들의 호응도 감감무소식.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만작은 나흘지를 다시 기약하고 무리를 해산시킨다. 하지만 노비들의 반란 계획은 곧 최충원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분노한 최충원은 즉시 군사를 풀어 노비들을 잡아들인다. 만적을 비롯 반란을 시도한 노비들을 체포한 최충원. 전노는 사람이 아니다. 불에 태우는 답이든 말 것이며 땅에 묻어 거름으로 쓰지든 말거라. 강물에 수장하여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거라. 결국 100여 명의 노비들이 산채로 강물에 수장된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자 했던 그들의 꿈도 함께 수장되는 순간이었다.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어쩌다가 발각이 된 건가요? 내부에서 그 배신자가 생긴 거예요. 역시. 그때 이제 순정이라는 이때 그 노비가 참여하고자 했더니 이 노비가 자기 주인에게 발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주인이 그 당시 집권자인 최충원에게 다시 고발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런 과정에서 이 가장 이제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순정의 주인은 승진을 시켜줬고 순정이라는 이 고발했던 이 고발자는 은 80냥과 함께 이 면천되는. 거기다 동료를 배신하니까 오히려 그토록 바랬던 면천이 주어지네요. 예? 한마디로 참 무도하고 부조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수장하는 모습 보니까 좀 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산채로. 네, 그러고 보니 고려시대의 그 수장 이야기가 좀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법제에 따르면 범죄자를 죽일 때, 사형을 할 때는 참형과 교형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형을 집행하면 되살릴 수 없다 해서 말하자면 상급심 제도가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사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상급 관리가 재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왕에게까지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참형 교형도 아니고 수장이죠. 그래서 이것이 노비의 반란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기한 건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목숨보다 더 지독한 것이 기득권과 권력의 힘이라는 거죠. 예, 그 망이망소이의 봉기나 만적의 신분해방운동이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려시대에 한 900개 정도 있었던 향수 부곡이 조선 초 태종 때에 100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소멸을 해 나가는데요. 향수 부곡이 소멸해 나가는 계기가 이 망이망소이의 명학소의 봉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마침 제헌절 아닙니까? 제헌절에 이 망이망소이 그리고 만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헌법에 이런 조항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상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적이나 망이망소이가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죠. 네. 그 이후 수많은 만적들과 망이망소이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런 헌법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 헌법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